안녕하세요. 연성고등학교 통합과학을 맡은 김영재 강사입니다. 어, 연성고등학교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수업 전에 앞서서 꼭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조금 간단하게 할 거고요. 크게 의미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떠한 강사인지는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준비해봤고요. 통합과학 그리고 연성고 내신 앞으로 내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학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면 우선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죠. 많이 좀 손봐달라고 했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통합과 과목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통합과 같은 경우에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 네 과목이 모두 다 들어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니까 좀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원과정과 투과정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기에 조금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투과목 같은 경우에 난이도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학년 때 배우기에는 다소 어려운 용어라든지 개념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사실상 통합과학을 공부하기는 처음에 공부하기는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어머님한테들도 겨울방학에 가급적이면 한 바퀴 정도는 돌리시는 게 좋고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기보다도 새로운 용어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선은 이제 겨울방학이 지나간 상태고 이제부터라도 좀 정리를 잘 해서 중간고사를 좀 잘 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물화생지가 모두 원투 과목이 섞였어요. 까다롭죠. 굉장히 까다롭고 학생들한테는 어려워요. 물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중학교 과학 많지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할 분량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요 원 과정의 섞인 파트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좀 별도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정확한 개념이 이해가 필요하죠.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물리하면 계산 문제, 생물하면 암기 문제, 이런 것들. 비교적 틀린 표현들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수준의 고난이도 문항들도 간혹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원 과정과 조금 매칭이 되는 조금 비슷한 내용의 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원과정으로 수업을 출제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시험을 출제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연성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출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 데다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기본적인 문제들만 풀어도 사실상 문제에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에서 점수를 받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등급은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넘어갔네. 학교나 영역별 선생님들 성향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작년과 재작년이 같은지 또 재재작년은 어땠는지 사실상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올 시험들을 혹은 진도들을 예상을 하는데 통합과학은 여기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선생님들이 한 명이 들어갈 때도 있고 두 명이 들어갈 때도 있고 우선 기본적으로 연성고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통합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옛날엔 국영수 중심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지금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도 국영수 못지않게 단위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는 단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지금 8단위수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연성고에서는 6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공부를 또 다르게 진행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위수가 좀 많이 높아졌으니 소홀히 할 수 없는 과목이 되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연속고 내신 대비예요. 연속고 내신 대비 1회고사, 2회고사 한 학기에 진행되는 거. 이거는 올해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어, 제가 좀 조사를 해본 거고요. 서술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선다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들 위주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서술형이다, 객관식이다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서술형을 공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외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를 안 푼다고 해서 시험지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모두 다 공부를 하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요. 게다가 편차도 굉장히 크고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치열하게 한 문제 두 문제 틀려서 등급이 갈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뒤쪽에서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아마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뭐 그쵸, 다른 학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보통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에서는 조금 더 많이 어렵게 심화된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잘만 공부해 놓고 문제를 해결하면 사실상 등급 받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지 간에 평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편차는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등급 간에 점수 차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만 공부를 해도 등급이 좀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고, 다만 12번 같은 문제는 화원의 선행이 좀 있으면 좋지만 물론 없다고 해서 못 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6번은 지구과학 문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9번은 물리 문제인데 그래도 좀 물리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사실상 이 파트에서 더 어렵게 내는 학교들도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다 보면 학생들이 아주 어렵다고 느낄 정도의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그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등급을 받기에는 아마도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근데 연속고가 또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작년 시험 문제를 봤을 때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속고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 겨울방학 동안에는 통합과학에 집중하는 게 우선은 좋겠죠. 근데 여기 물리 병행이라고 제가 쓰기는 했어요. 혹시나 몰라서 제가 원과정에 있는 물리 문제, 기출문제 연속고 기출문제를 봤는데 딱 그렇더라고요. 딱 절반, 물리 문항 전체 문항들 중에 딱 절반은 기본적인 문제, 나머지 절반이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더라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선행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라면 저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물리를 병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겨울방학이 지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따가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입학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통합과학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겠죠. 난이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개념이나 문제풀이를 충분히 하면 점수를 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암기 테스트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후에 기본적인 테스트를 보게 될 건데, 이것만 충실히 하더라도 점수를 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연속고 통합과학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 혹 자기는 불안해서 점수를 좀 더 받고 싶은데 이 점수가 떨어질까 걱정이 되는데 라는 학생들은 계속 통합과학 수업을 듣는 게 좋겠지만, 아마도 중간고사가 끝나면 연속고 학생들은 원과정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좀 원과정 선행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행을 하시는 게 우선은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원가정을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려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또 여름방학에라도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하면 안 돼요? 네, 돼요. 되기는 하죠. 물론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겨울방학에 한 바퀴 돌리기 전에 한 바퀴를 먼저 돌려놓으면 그래도 겨울방학이 조금 더 수월하니까 원가정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한 바퀴 돌면 다 풀 수 있고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학생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부 선행을 좀 해놓은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가정 선행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통합과학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통합과학에 난 집중하겠다 그러셔도 괜찮고요. 늦어도 여름방학에는 원가정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물론 모든 원가정을 다 볼 수가 없다면 그럼 파트별로 좀 어려운 파트만 한 바퀴씩 돌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통합과학이니까 통합과학에 먼저 좀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개념서 준비되어 있고요. 문제풀이 같이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암기 테스트를 따로 진행을 합니다. 저랑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 이걸 보면 다 알 거예요. 개념 정리 노트 주고 빈칸 주고 채워서 안 보고 쓸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기는 한데 뭐 못하면 끝나고 남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제가 수업이 없으면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업이 있으면 아마도 뭐 다른 강의실에서라도 뭐 요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미니 테스트가 있고요. 뭐 미니 테스트라고는 하지만 한 10문제 정도 그날 배웠던 거, 이건 그날 배웠던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라서 아마도 문제풀이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좀 숙제 과제만이라도 좀 잘해오는 친구라면 사실상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연성고등학교 통합과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렇게 설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원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학원을 통해서 저랑 직접 통화를 하셔도 좋고요. 우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잘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그렇고 뭐 저랑 수업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한다면 저도 어느 정도는 열심히 아니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성고등학교 통합과학 설명회는 아니죠.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